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월요일 전국 열차 출발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출발하기 전에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탑승하시기 전에 공의전화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왔는데요. 아직 안 왔어요? 공의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두 분. 배승이 사랑해요.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들려주시고. 뉴스파이팅 배승이 참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이렇게 귀엽고 까짓하게 우리 신 의원님 모습 보시고 싶으면 유튜브로 들어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이요 김건희 여사를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몰랐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패싱 진짜 패싱한 겁니까? 홍 의원님? 예, 그동안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이 조사하느냐는 이런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주장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이제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서면 조사로 하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검찰의 요구대로 이제 대면 조사를 이제 비공개로 하면서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역대 영부인들의 조사를 보면 현직일 때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최초고 그다음에 전직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 영부인 시절에 이제 조사가 이제 몇 번 이루어졌는데 그 경우도 전부 다 비공개로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은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어떤 경호 문제, 안전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뒤늦게 연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건은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제 그 검찰 수사 지휘란에서 이제 배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올백 관련된 것은 조율이 좀 늦었다는 것인데 사실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좀 아쉬울 밖에 없는 거죠. 이왕 영부인을 조사하기로 했으면 조금 깔끔하게 했었으면 조금 사전에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검찰에 대해서 좀 더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사건이 이제 벌써 이제 그 권오수 당시 도시모터스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자들 1심이 작년 2023년 2월 달에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벌써 사건 종결을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게 검찰 내부에서도 빨리빨리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논평을 했죠. 네. 국정농단 의혹을 대상으로 여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탄핵 청문회가 법사위 열리는데요. 그때 증인 출석의 김건희 여사를 요구를 했죠. 근데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명분으로 이렇게 비공개 출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 소환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걸로 내부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패싱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야당의 지도자나 아니면은 야당 지도자의 사모를 부를 때는 그렇게 망신 주기로 여러 번 부르면서 하더니 이게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참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명품백 이슈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 검찰의 조사 결과를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들이 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외에도 지금 이종호 씨라는 분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로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또는 여러 가지 경무 간의 승진이나 징계 무마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삼부 토건 주가에 대한 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지금의 이런 사건들이 돌아가는 대응하는 방식 보면 참 권익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참 권력 앞에서 참 무기력하다 하는 참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래요.
권력 앞에서 속상하다면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고 이러면은 그때마다 달라지는 걸까요? 그 수사기관과 네. 이런 권력기관은 결국에는 네. 권력기관이 바뀌더라도 수사기관은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윤석열 사당 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파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면 조사한 건 처음인데 야권에서는 약속 대련을 한 거다. 장소도 직접 픽했느냐. 탄핵 청문회 불출석 의도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그 현직 그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어떤 검찰 대면 조사가 네. 사실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그 자체가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서 성의 없이 수사하겠다는 뭐 가장 중요한 어떤 편이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그 법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부부라든지 지금 현재 조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고 네. 특히 또 돈봉투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몇 차례 지금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강제 구인까지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잘 아신 것처럼 벌써 2023년 2월 달 1심에서 권오수 회장 이외에는 사실상 뭐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 전부 다 그 무죄로 이제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고 예.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계좌 관리하는 양반도 사람도 보면은 결국은 면소 판결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사건을 종결 처리를 했어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에서 오히려 깔끔하게 종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시간을 뭐 계속 끌면서 국민의 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신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순한 어떤 의혹 제기지 뭐 명확하게 어떤 수사를 어떤 뭐 진행할 만한 그런 사항도 전혀 없는 저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가 대단히 많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부터 악마를 하면서 주장했던 많은 것들 줄리 의혹에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한마디도 어떤 사과도 없던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아까 청문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 탄핵 청문회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 몸싸움과 고성에 완전히 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이 얼굴에 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국민들한테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 청문회를 열지 말라고 방해하는 여당의 의원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성이 올라가고 또 국회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몸싸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수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국회가 22대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문회를 지금 열면서 여러 가지 증인들이 나오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청문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해서 1년이 되면서 아직도 의구심이 많고 오히려 정황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진실은 결국에는 제대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국민적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유가 어쨌든 뭐 의원들의 어떤 물리적 충돌로 인한 것은 국민들 보기에 정말 적절치 않죠.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저희 당의 고동진 의원도 순도 과정에 약간 뭐 다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위법한 그런 어떤 청문회죠. 일단은 대상이 대통령이 직무를 이제 함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어떤 위배되는 사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고 이 청문회 대상 모법이 이제 청원법인데 청원법에서 분명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대상이 아니고 청문회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상 5가지가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지금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항이고 심지어
대북 방송조차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탄핵 청문 대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완전히 위헌 위법한 사항을 지금 민주당에서 완전히 정략적으로 정치 공세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국회의 어떤 신뢰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부를 흔들기 위한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으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이 대통령실로부터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마라 뭐 이런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 하는 어떤 질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받지 않았다고 딱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청문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정략적인 공세에 네.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 여당은 현금 살포는 위법이다. 청년의 13조 원 빚폭탄을 안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먹사니즘이 아닌 막사니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생지원금. 코로나 때도 민생지원금 2번이나 줬는데 이걸 또 줘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부터 들어보죠. 예. 네, 지금 25만 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아니고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돈 주면 좋죠. 예, 특히나 지금 뭐 수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특히 작년에 자영업자 100만 폐업했다는 기사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의 민생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떤 그럼 대안을 갖고 있느냐. 네. 실제로 이런 경제를 점점 후퇴하게 만든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뭔가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초반에 논의할 때는 뭔가 선별적이냐 전 국민을 할 거냐 그런 공방들은 일부 있었는데 그런 공방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럼 100억 지원해 주지? 왜 25만 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 진실성에 대한 가치를 폄훼했다고 보이기는 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안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여러 가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그런 지역 상품권이기 때문에 네. 그 취지와 의도에 맞춰서 그 지역마다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민주당에서 뭐 알면서도 그런 뭐 말씀을 하시는데 뭐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어떤 민생에 대해서 특히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민생 관련해서 특히 영세소상공인 관련해서 몇 차례나 이제 간담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신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권에 이제 도움을 이렇게 이제 준다 또 이제 이자 뭐 감면이라든지 특히 이제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 관련된 대책을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이제 했죠. 물론 이제 정부가 어려운 재정에서도 어려운 어떤 국민들 특히 영세소상공인이라든지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이냐. 계좌에 정부 공짜 돈이 25만 원 오니까 뭐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다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 643조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948년도 국가 정부 수립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제 만들어진 국가부채가 총 643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넘겨줄 때는 총 국가부채가 1,080조로 어마어마하게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순수하게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는 데마다라도 1년의 예산이 25조에서 26조로 지는 이런 빚폭탄을 후 세대에 넘겨주면서 이에 대한 어떤 반성은 하나도 없이 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지 않는 25만 민생지원금 때문에 13조라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특히 또 이런 것은 처분적 법률이라 해서 이거는 상당히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입법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사법까지 우리 권력 분립을 지금 하고 있는 헌법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완전히
제왕적 어떤 정당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21대부터 느끼는 건데 국민의힘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너무 해요.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하든지 뭔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생의 모델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13조를 준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도 좀 계획을 짜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이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전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 인천과 제주 강원 경선에서 압승 뭐 99%요? 거의 뭐 90% 이상 받았다고 들었는데 5대0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26일에 부울경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김두관 후보의 그런 강세 지역입니까 네. 여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전을 이룰지에 대해서 한번 또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이 한 자릿수 나오니까 조금 저도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예. 약간은 조금 더 뭔가 강력한 민주당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예.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2등, 3등 후보가 역할을 더 해주면서 전당대회에 조금 더 관심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당원으로서의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처음부터 뭐 게임은 뭐 하나 반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김동완 후보가 어느 정도는 선전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기대는 조금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차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될 때 박용진 후보가 한 23% 얻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77% 얻었는데 박용진 전 의원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두 자릿수는 거의 뭐 공산당 지금 투표율이 지금 나오게 지금 생겼는데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사당화 독재화가 거의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당대표보다는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 선거가 궁금합니다. 지금 1위가 그 유명한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그렇습니다. 봉도사 정봉주 의원이 지금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서 오히려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친명 의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시잖아요. 네. 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또 조기사 뭐 등등으로 해서 벌금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막말 특히 지난번에는 DMZ 뭐 지뢰 밟으면 뭐 경품으로 복발 뭐 등등을 준다 뭐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막말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중도층 이상의 어떤 국민들이라면은 정말 좀 뭐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민주당의 전 의원인데 이런 분이 혹시 수석 최고위원이 됐을 때 민주당이 더 국민들로부터 좀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은 듭니다. 뭐 최고위원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저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현상을 보면서 아마 민주당원분들이 국민의힘의 분열적인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당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더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은 전당대회보다는 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체제를 잘 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와라라는 목소리와 뜻이 그렇게 투표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뭐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변은 최고위원회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뭐 그 최고위원 후보 8명 다 이제는 친명이기 때문에 그 누가 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그 당 내에 똘똘 뭉쳐서 정권 경제를 하자. 22대 그 수임을 받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똘똘 뭉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좀 약속대로도 한 30% 나눠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렇게 전당대회 치열하게 하면서 지금 국민적 지지를 다 깎아먹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뭔가 감정 포인트가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보기로 하고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바로 내일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 가지고 개인적인 청탁을 부탁한 거 아니냐. 공소 취소 부분 개인적인 청탁이었다 계속 말을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언성을 높이면서 한동훈 후보 말을 똑바로 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습니까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 이슈는 사실은 저희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굉장히 좀 뼈아프고 소수 여당이 됐을 때 어떻게 국회에서
짓밟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싸우다가 많은 지금 현재 의원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당직자들도 지금 벌금 등등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당의 어떤 아픈 역사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당 대표로서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일부는 당 대표가 그냥 당원으로서 자격도 없다 이렇게 좀 비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한동훈 또 후보 입장에서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게 개인적인 청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때 기소를 한 것은 또 대통령이었다고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이런 모습들은 페이스북에서 사과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좀 그냥 어떤 면피용이구나 이런 어떤 생각도 들면서 많은 당원들 특히 관련된 의원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판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정치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주저앉히고 연판장 돌리니까 그냥 출마 안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압박을 당내에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는 할 말 하면서 따박따박 자기의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예전에 김건희 여사 문자 받고선 사과할 때도 실제로 사과의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의 그런 청탁 관련한 것도 개인의 청탁이었다라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걸 봐서는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실제로 입을 열면 국민의힘의 치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뭔가 아킬레스건의 그런 사안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내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당내의 그런 억압과 압박을 극복하면서 자기 정치를 소신껏 할 수 있는 후보이지 않나라는 긍정적인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 다음 대선 후보로서도 상당히 무서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한동훈 후보가 이 국민의힘에 지금 뭐 자폭이다 뭐 이런 그 위험한 그 약점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 민주당으로 영입하는 건 어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저희는 21대 그 우리 장관으로서 와서 이재명 구속에 대한 그 필요성을 줄구장창 얘기할 때부터 정말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불편한 심리와 저 사람에 대한 그 신뢰는 저희가 구성할 수가 없다는 건 이미 조홍천 알고 의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있다가 민주당 공천 받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 정치로서의 정말 그냥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눈치 보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뭔가 호불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한동훈 후보의 이 공천 취소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우리 당의 사실은 귀중한 자산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 어떤 당원들의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영입 1순위는 이재명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라고 했으니까 한동훈 뭐 아직까지 후보는 영입 어떤 우선순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어떤 당대표 선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그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막 일만 열면 엄청나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다가 지금은 뭐 또 하나같이 지금 한동훈 후보를 뭐 지지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지금 당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길을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가는 것 같고 특히 저는 한동훈 후보 개인적인 입장에 봐서라도 혹시 당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전방적인 어떤 국회 어떤 공세로서 당대표로서 공격을 받는다든지 또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당은 당규상 1년 반 전에 나가기 때문에 내년 9월 초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측면에 봤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도 한동훈 후보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랬을 때 최상변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통과될 것이냐.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와
하수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고 네. 대통령실과 소통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후보 얘기할 때 이게 웃음꽃이 피셨는데. 저희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제3자로서의 논평하는 겁니다. 결선 갈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처음에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갈수록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좀 염려 불안한 것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이제 나경원 후보의 좀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런 어떤 문제가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많은 어떤 그런 계기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어대안은 깨졌다고 보시는군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투표율은 낮아져도 네. 결선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의 굴곡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대한의 지지는 사실은 그대로 공고했었고 실제로 그 이유는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에서도 네. 윤석열 정권을 다음할 수 있는 뭔가 넥스트를 고민하면서 후보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한동훈 리스크가 생겼다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슬로건이 넥스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당원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의 추이를 이제 파악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요. 다음 주에 나올 테니까요. 그때 전국 열차에서 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청취율 지금 조사 기간이잖아요. 저희 청취율 조사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조사 기간이 다 끝나고 한 번에 저희가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에 꼭 응해주세요. 두 분. 예, 신뢰성 있는 우리 네, 뉴스 파이팅. 아니 지금 나온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약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간 힘을 갖고 뉴스 파이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전화 잘 받겠습니다. 하기 싫었던 건 아니시죠? 아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